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 국민의힘 내부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물론 오늘 아침부터 제가 특보를 진행하는 오늘 아침부터 대략적인 이번 22대 총선의 판세를 말씀드렸지만 크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픽부터 만나볼까요? 예, 대략적으로 범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08석. 민심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면서 22대 국회는 정확히 200석에 8석이 모자라는 범야권, 그러니까 반윤 거대 야당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먼저 크게 한번 만나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 돌린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2년 대선 같은 경우는 뭐 0.73% 차이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선거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선거연대가 3개월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는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사실상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선거연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 정말 이 매운 회초리를 아마 집권 여당에 때린 것 같습니다. 정말 절묘한 것이요.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우리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제 개헌 저지선 100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민심은 보면 정말 이 100석은 일단 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센 지금 회초리를 때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최악의 어떤 결과는 피해줬지만 그러나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예. 즉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몰아줬던 그 민심을 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사인을 주면서도 그렇지만 이 새로운 어떤 이 살아날 수 있는 싹은 남겨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만큼 정말 이 100석이 무너져 버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이 거의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나마 살려줬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다시 줬다.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은 개헌 저지선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뚫리지 않은 게 아직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물론 앞으로 가시밭길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민심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네. 순수하게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나머지 범야권 합치면 192석, 200석에 딱 8석 모자라기 때문에요. 일단 정권을 잡았지만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4년 만에 과거의 민심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그게 집권 여당. 이번 저런 책임론이 많이 불거졌죠. 오늘 아침에 이번 총선에서 진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한 지 100여일 만입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공공선 위에서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하신다는 거를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게 좋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당사를 빠져나가면서 취재 기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행보를 이어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쭉 만나봤는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가장 눈에 띄었던 맥락 가운데 하나인 총선의 패배는
대통령실이 아닌 오롯이 제 책임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어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검사 생활하다가 좌천된 적도 있지만 그건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에 취임할 때 취임사가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승리를 할 건데 승리의 과실을 내가 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승리는 하지 못하고 이번에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의 과실을 탐하지는 않았지만 패배의 책임은 부담하겠다. 그것도 오로지 내가 오롯이 부담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비록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패배한 거죠. 패배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지난 100여일 동안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은 뭐 그 여당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아주 이렇게 그 각인이 되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장동혁 사무총장도 있고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물론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뭐 김영동 비서실장, 뭐 이만희 전 의원, 음양인 의원 이렇게 당직자들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본인의 마지막 기자회견 길 나섰습니다. 김주릭 대변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글쎄요,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사실 어제 뭐 밤사이 저도 이제 방송 진행을 하고 특볼 진행하면서 개표 방송 진행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니까 이 정도 했다,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정도 했을 거다, 여러 가지 평가들, 개인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패배는 대통령실 아닌 오롯이 제 책임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말로 역전 홈런을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삼진 아웃을 당하고 물러난 셈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도 저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차기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참패의 원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실패함으로써 중도층을 흡수해 오지 못한 데 큰 영향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탓을 하지 않은 것은 당내에 현존하고 있는 친윤계의 그 마음을 여전히 그 윤심을 업고 가겠다라는 잠재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함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는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로 이끄는 데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았다는 건 김주릭 대변인 보셨을 때 지상과의 총선 승리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과의 이 관계 설정,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총선 승리로 직결하기에는 약간의 거리차가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견된 실패와 다름 아니다라고 보는 게,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견인해 달라, 이런 취지의 그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러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 용산과 차별화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도 했었죠. 그간 줄기차게 기자들이 총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줄곧 이렇게 말해왔었습니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 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정당에서 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다 모여서 큰절하자고요.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합니까? 서서 죽어야지.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도 했어요. 뭐 정치에 남겠다 그런 부분도 시사했어요. 정계 은퇴는 없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어떻게 점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없었다면 저는 아마 100석이 깨졌을 겁니다. 한동훈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100석을 좀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보시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정말 엄청난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당과 대통령실이 바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고 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처음으로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100일 동안 해놓은 걸 보면 결국은 이 침몰해가는 지금 국민의힘을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선거가 망했다, 뭐 공천 잘못했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 벌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예. 결국은 악재들은 전부 다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악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이 그걸 이용을 했고 예. 자, 그런 과정이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다라는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단련되어 나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지금 당장 일단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책임을 그만뒀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 즉 새로운 보수의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기존보다는 좀 더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어떤 보수를 만들어야지만이 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 나타났지 않습니까? 정말 박빙인 승부지게 전부 다 넘어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적으로는 지금 아마 당대표 선거가 곧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 한동훈 이해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예. 저는 아마 이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 출마요?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그러면 한동훈의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예. 그 과정이 이제 1순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그런 목소리가 없다 그러면 아마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재보궐선거라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부활을 꿈꾸는 그런 어떤 2차적인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내에서 이번에 당선된 수도권 중심의 이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예. 당이 살려면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당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당대표 도전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은 물론 국민의힘이 완패하긴 했지만 열석 남짓은 이른바 한동훈 효과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출마 혹은 재보궐선거까지 앞으로 뭐 그전에 총선 기간 내내 항상 기자들이 물었던 거 뭐 유학 가신다면서요? 뭐 이런 질문. 그런 거 뭐 일축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유학설 이런 거 전혀 없는 거고 바로 정치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다시 투신하겠다 뭐 이렇게 점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학 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차피 시간이요.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2027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올해와 내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물론 뭐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팬덤이나 어떤 지지도 이런 걸 비춰봐서는 오히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현정 의원의 해석은 결국은 그 뭐 열석 정도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으면 더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졌을 수 있으니 이번에 받은 상처는 본인의 오롯이 상처가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당분간 정치 복귀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요. 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서 호출하는 상황 정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2026년에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 위기가 계속된다면 결국에 호출할 수는 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장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다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대통령과 조우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당에서 완전히 거세하는 데 역할을 하신 장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심판 여론이 지배하는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 패배의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한동훈 장관에게도 절반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 왔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장관을 호출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을 텐데 향후 국민의힘의 정치 상황,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맞아떨어지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인의 의지만을 가지고 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의 해석과 전망이 거의 180도 달라서 그럼에도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분명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혹은 본인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동정론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귀를 바로 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해서 뉴스탑10에서 짚어볼 기회가 많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접어두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도 물러났어요. 가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권 여당의 수장들이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권성동,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글쎄요. 이제 비대위에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보수 재건, 얼마만큼의 쇄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그럴까요? 쇄신과 혁신의 규모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더 분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7번이나 수장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사람으로 따지면은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한 사람은 3명 아닌가?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런저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어야 됐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흔들려서 비대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대위원장이니까 비상 상황이 끝나면 물러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을 봐도요. 비대위원장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총선용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에서 다시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거기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돼가지고 그 대표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여러 가지 면들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뭐 보면 과거의 여당 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지역구든 비례든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뭐 이번에 다 당선이 됐고 정진석 의원만 이번에 박수현 전 의원과 맞붙어서 낙선을 했는데 글쎄요. 다음에 여당 수장이 누가 될까요? 뭐 전당대회가 열리면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